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셋째 날이고요. 일과 에너지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물리량의 필요성. 일단 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왜 만들어냈는지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가 수레를 이제 밀다 보면 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1m 밀었을 때랑 2m 밀었을 때랑 수레의 나중 속력이 다르겠죠? 누가 더 빠를까요? 2m 밀었을 때가 더 빠르겠죠? 즉, 나중 속력을 결정짓는 것은 힘도 써야 되지만 뭐도 필요하냐? 거리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과 거리를 둘 다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물리량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이라고 하더라. 워크. 그래서 워크의 정의는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수학적으로 F하고 S는 곱해서 정의 내려요, 더해서 정의 내려요. 그러니까 W는 F에도 의존하고 S에도 의존하니까 그러면은 W는 F 더하기 S라고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W는 F 곱하기 S라고 쓰는 게 맞아요? 당연히 둘 다 고려하려면은 곱하기로 표현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면서 동전을 던졌을 때 그 동전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가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등가스 공식 3번을 이제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네, 이 등가스 공식 3번을 변형을 하면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 다음에 2 넘기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M을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MA 곱하기 S니까 F 곱하기 S가 되고, 그다음 우변은 2분의 1 M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좌변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은 1로 정의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변은 뭐의 어떤 변화량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2를 해줬을 때 뭐가 변하죠? 속력이 변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델타 V라고 나온 게 아니라 델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지? 아, 그래. 이걸 에너지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 겁니다. 자, 얘를 뭐라고 하느냐? 알짜 1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가스 공식 3번하고 똑같다. 그리고 등가스 공식 3번 자체가 사실 뉴턴 2법칙을 이제 변형해서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뭐냐? 뉴턴 2법칙의 에너지 버전이다.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뉴턴 2법칙의 적어 보세요. 그 교재에다가 2법칙의 에너지 버전. 그러니까 에너지로 바꾼 거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위치 에너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알겠죠? 위치 에너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왜? 위치 에너지는 실제로 에너지가 아니죠. 그냥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 단원에서는 일을 해주면은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한다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걸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 단원에서는 일을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 또는 이제 줄여서 일운정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새로운 물리량. 자, W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 곱하기 S. 이 끝이 아니라 코사인을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요 그림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여행 많이 다니시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죠? 예전에 올림픽 때만 해도 뭐 여행 금지 뭐 이랬는데 그래서 캐리어를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인데 자 세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어가 S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F가 10이고 S가 10이니까 그때 이제 한 일은 얼마냐? 계산하면은 16톤 곱하기 어, 10m 해서 얘는 100줄 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이거 사실은 틀린 거다. 왜냐?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따라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 시작.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 쓰는 거죠. 적어 보시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세타만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00조분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요. x축과 y축을 그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네모를 그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축으로 화살표를 그린다. 그 다음에 y축으로 화살표를 그린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거는 F 코사인이 되고 요거는 F 사인이 되죠. 그죠? 그러면 두 힘 중에 실제로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기여한 거는 누구예요? F 코사인입니다. 그죠? 쌤, 그 F 사인은 뭘 했는데요? F 사인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그 빨간 펜으로 또 하나 교재에다 적어보세요. 이 직각인 두 물리량은 서로 독립이다. 직각인 두 물리량은 서로 독립이다. 그래서 누구만 영향을 주느냐? 나란한 얘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W 계산할 때 FS 하면은 절단되고 반드시 뭘 붙여라? 코사인을 붙여라 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적이라 그러죠. F 다트 S 내적이라고 합니다. 내적 또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죠.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너 프로덕트, 내적, 외적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내적은 왜 배웠냐라는 거지. 수학 배울 때는 되게 답답하죠. 아우 재미없어 이걸 왜 하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네, 물리 전공하려고 배운 거죠. 그래서 내적은 언제 쓰느냐? 어, 그 A라는 물리량이 있고 B라는 물리량이 있으면은 그 A라는 물리량하고 B라는 물리량이 곱해야 되는데 바로 곱하면 안 되고 반드시 A라는 물리량이 B 방향 성분만 이제 효과가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내력이다. 적어보세요. A 물리량과 B 물리량을 이제 곱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곱하면 안 되고 A 물리량의 B 방향 성분이 이제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개념이 내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케이스 1이에요. 케이스 1. 그럼 케이스 1은 뭐냐? 변이 방향을 x축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죠? 변이 방향을 x축으로 잡은 거다. 근데 사실 이제 x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푸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 그러면 나는 x축을 이렇게 잡을래. 그러니까 다시 나는 x축을 흰 방향으로 잡을래. 엄마야 취소. 네. x축을 이렇게 잡을래. 그러면 나는 y축은 이렇게 잡을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 따라서요. x축과 y축을 그린다. 네. 그 다음에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네모를 그린다. 네. 그 다음에 x축을 포함하는 x축으로 화살표를 그린다. 그 다음에 y축으로 화살표를 그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는 누구를 이제 벡터 분해하는 거냐면 s를 벡터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s 코사인 되고 이건 s 사인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w는 뭐가 되냐? f 곱하기 s 코사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수식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근데 둘 다 이제 내적으로 쓰면 f 다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로 표현하면은 조금 이제 해석이 다른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쓰냐? 쭉 적어보세요. 빨간 펜으로. 힘의 변이 방향 성분. 힘의 변이 방향 성분. 곱하기 변이. 힘의 변이 방향 성분 곱하기 변이. 그게 이제 W 계산하는 첫 번째 공식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따라서요. 힘 곱하기 변이의 힘 방향 성분. 변이의 힘 방향 성분. 됐죠?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이제 전자로 배웠지만은 실제 이제 물리 계산할 때 후자로 더 많이 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퀴즈 1번, 2번, 3번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기시면은 키네틱 에너지라고 이거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돼 있고 뭐 쭉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이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 라는 특징이 있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있는 건데 2분의 1 mv 제곱은 진짜 이제 그 뉴턴 제2법칙에서 나온 진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위치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과가 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운동기가 막 없어지잖아요. 깎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갔지? 소멸됐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다시 얘가 내려오면은 운동이 다시 또 생겨요. 그러면 그 중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것이 운동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어떤 잠재되어 있는 형태로 바뀐 거야. 그래서 그 잠재되는 형태가 낙하하면서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발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악으로 맞추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잠재되는 에너지가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든 게 위치 에너지인 거예요. 알겠죠? 자, 스탑 버튼 누른 다음에 빨리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에 연직 상방 운동하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점점 이제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다시 운동 에너지가 생성돼요.
그러면은 이게 운동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바뀌었을 때 그 새로운 그 바뀐 에너지는 뭐라고 부를 거냐? 잠재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자. 알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기준땀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탁을 위치 에너지 0줄로 잡으면은 이제 요 필동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mj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어차피 기준에 따라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뭐 알다시피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일률. 일률은 뭐죠? 일의 능률이죠. 저거 보세요. 일의 능률. 일의 능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A는 10주를 하는데 1초 걸렸어. 그 다음에 B는 100주를 하는데 100초 걸렸어. 그럼 누가 사장님이 좋아하는 사원이에요? 전자죠, 전자. 즉 뭐냐?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지. 이걸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기준이 되는 물리량을 분모에 쓰고 비교하는 물리량을 분자에 쓴다. 그죠? 기본이죠? 저거 보세요. 기준이 되는 물리량을 분모에 쓰고 비교하는 물리량을 분자에 쓴다. 저거 보시고. 그래서 단위는 줄 퍼 세크 또는 이제 와트. 근데 이거 뭐 중3 때 배워서 알겠지만은 여러분이 항상 헷갈리는 게 얘는 월크의 첫 글자고 얘는 제임스 와트 물리학자의 첫 글자다. 전혀 다른 개념인데 좀 많이 헷갈리죠? 또는 이제 W는 FS니까요. 여기서 T분의 S를 V라고 쓰죠. 그래서 FV라고도 많이 쓴다. 알고 계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물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과 감소시키는 일을 이제 구분해 보자. 자, 언제는 에너지가 증가되고 언제는 감소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다른 거지 뭐. 그거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게 되느냐. 네. 전자칠판이 되게 비싼 건데 성능은 별로인 것 같아요. 리모컨도 잘 안 먹히고. 네. 자, 양의 일. 자, 이 철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물체를 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F, S 이렇게 두 개의 물량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계산할 때는 FS 코사인 0도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플러스 FS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양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철수가 물체에게 양의 일을 했다. 예.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밀면 어떻게 돼요? V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지가 증가합니다. 무슨 일을 했더니? 양의 일을 했더니. 결론. 양의 일은 물체에게 운동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다. 다 같이 시작. 양의 일은 물체에게 운동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다. 혹시 이제 자기 방에서 듣고 계시면은 크게 따라 하시고 그래야지 이제 이게 머리에 각인이 많이 돼요.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을 이겨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실에 있다. 그러면 이제 입 최대한 뻐긋하는 거예요. 양의 일은 물체에게 운동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다. 이렇게 알겠죠? 네. 근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이제 포스트 붙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음의 일. 자, 음의 일은 빗면 아래로 상자가 미끄러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 수업 듣다 보면은 이제 웃음을 참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막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이제, 경고받기도 하는데, 그냥 엔간하면 강의 들을 때는 커피숍이나 아니면 이제 버스 정장 이런 데 추천해 드립니다. 음의 일. 음의 일은 뭐냐면, 이제 그림 보시면은, 이게 얘가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경사도로에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이게 뒤로 미끌리는 거야. 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안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막아서는 거지. 근데 슈퍼맨이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힘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뒤로 밀리는 상황.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힘을 주고 있지만은 얘가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얘가 이제 밀리는 거를 못 막고 있어요. 그런 상황. 자, 그때 슈퍼맨이 한 일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FS 그다음에 코사인 몇 도? 180도라고 하는 거예요. 180도. 그러니까 여기서 W는 F 코사인 세타 S 또는 FS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데 요 세타가 뭐냐? 요 힘하고 거리 요 두 물리량 사이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식이 뭐 Z는 X 곱하기 Y 코사인 세타다라고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럼 요 세타는 무조건 뭐냐? X랑 Y 사이의 각도인 거예요.
여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fs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음의1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음의 1을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운동의 1가 얘가 증가해요? 아니면 감소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감소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힘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미끄러 이제 내려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mg 사인 세타 때문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mg 사인 세타가 10N이야. 근데 F가 8N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의 질은 증가하겠죠. 왜냐면 R자임이 이쪽이니까. 그죠? 그런데 8N이 없는 것보다는 좋아요, 나빠요? 네. 8N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죠? 8N이 있는 게 나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이제 요 10N을 좀 이제 방해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운동 마찰력 비슷하게 방해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더라도 어떻게? 덜 증가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음의 1은 어쨌든 이제 이 그 술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요, 짜증나요? 짜증나지. 왜냐면은 10N 다 받아가지고 얘는 막 빨리 막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예? 반대 방향 힘 때문에 빨리 못 증가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음의 1은 물체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빼앗는 행위이다. 다시 시작. 음의 1은 물체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빼앗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음의 1은 우리가 잘 이제 볼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좀 어렵기도 하고 애들도 못 알아듣고 선생님도 제대로 모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운동 마찰력이 하는 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야구 선수가 1루에서 2루로 도루를 하는 거예요. 도루하다가 이제 슬라이딩 하는 것이. 아니면 이제 요즘에 잘 나가는 게 이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한 골 팍 차 넣었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쫙 이렇게 되게 멋있게 쫙 하잖아요. 그죠? 네, 무릎 연골 나갈 수 있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죠. 그죠? 뭘로 바뀌었으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왜 그러냐라는 거지. 일단 이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해서 그런데 그 운동 마찰력은 뭘 한 거냐? 역학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역학 배우면 멘탈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사람만 하는 건데 갑자기 마찰력이 한 일이 얼마예요? 뭐 장력이 한 일이 얼마예요? 탄성력이 한 일이 얼마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막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뭐야? 마찰력이 일을 한다고? 이상한데? 뭐 이렇게. 그럼 마찰력이 막 돌아다니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일상생활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물리학에서 새롭게 정의된 개념 사이에 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설득 못하면 이제 애들은 이제 물리 포기. 그죠? 선생님 저는 생물 할 거예요. 이렇게 갈아타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이제 물리 선택하는 애들도 없어가지고 강제로 반강제로 이제 생물 DNA 뭐 TCA 회로 뭐 이런 거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제 운동 마찰력,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코사인 몇 도요? 180도죠? 반대니까. 그럼 이게 뭐가 나와요? 음의 1이 나온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0줄이 나왔다고 하자고. 그럼 이제 이건 뭐냐? 얘가 원래 이제 운동 에너지가 15줄이 있었는데 그 운동 에너지 중에 네, 10만큼 이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을 해주면은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했잖아.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 10줄이에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는 나중 운동 에너지 파이널 마이너스 처음 운동 에너지 15. 네. 그러면은 나중 값은 얼마예요? 네, 5 나오죠. 5. 됐어요? 그러니까 음의 일을 한다는 거는 자꾸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쥐가 곡식 창고에 가서 막 이제 살포대 뜯어가지고 이제 쌀 먹듯이 네, 그런 개념이다. 됐죠? 그래서 얘는 결국 이제 15줄이 있었는데 네, 5줄로 줄었어요. 그죠? 그럼 10줄은 어디 갔을까? 자, 이거는 이제 연직 상방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연직 상방을 하면은 얘가 올라갔다가 운동이 이제 없어졌다는 게 다시 그 발현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10줄이 없어졌지만 그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뭘로 갔으니까 열 에너지로 공간 상에 그냥 그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절대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뭐 내가 진공청소기라서 흩어진 열 에너지를 이렇게 다 먹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다. 결론은 뭐냐? 운동 마찰력이 한 일은 결국 뭐다? 열, 칼로리기 된다. 칼로리. 라틴어예요. 칼로리. 눈치챘겠지만은 칼로리라는 이제 열의 단위가 요 칼로리이고. 그래서 이제 출제 패턴은 어떻게 나오냐? 발생한 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출제 자료는 운동 마찰력이 한 일을 계산하시오. 외워두세요. 운동 마찰력이 한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손실된 열을 에너지를 구하시오. 좀 적어보세요. 진출 질문. 손실된 에너지를 구하시오. 또는 이제 이게 똑같은 말이 발생한 열을 구하시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손실됐으면 당연히 열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쌤, 근데 소리 에너지나 빛 에너지로 나가는 거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무시합니다.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손실됐다? 그럼 무조건 이제 열로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질문이 그건 거예요. 발생한 열을 구하시오. 이렇게.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시작. 우동마찰력이 한 열을 구하면 된다. 됐어요? 기억하세요.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15줄이고 나중 운동 에너지가 5줄이다. 그러면 그때 발생한 열은 얼마냐? 그럼 당연히 이제 10줄이겠지. 이건 뭐 사실 뭐 초등학교 내신 문제고 그죠? 어, 어쨌든 어, 그 발생한 열은 기본적으로 역학에서는 운동마찰력이 한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퀴즈 1번, 2번 뭐 이렇게 또 제가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제가 한 손에 리모컨을 쥐고 이렇게 네, 기상캐스터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먹힙니다 이게. 자, 그래서 뭐 블라블라블라 돼 있어요, 그죠? 이거 캡처 떠서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퀴즈 2, 뭐 블라블라블라 또 돼 있어요. 이것도 캡처 떠서 각자 해보시면 됩니다. 자, 캡처 들어가면 빨리 캡처 뜨세요. 끝나고 다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존력. 보존력은 중력, 전기력, 탄성력, 중전탄 이 녀석들을 보존력이라고 하더라. 무조건 외워두시고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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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주시고 엄마야 어디갔어 이거. 아이고. 예예예. 확대해야겠다. 네, 중전탄이에요. 중전탄 알겠죠? 중전탄 중전탄.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부력도 됩니다. 왜냐면 부력이 생기는 이유가 부력 공식이 로워를 GV 싱크죠. 여기 누가 들어있냐면 G가 들어있죠. G. 그래서 이제 부력이 생기는 거는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네, 보존력으로 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중전탄이에요. 중전탄. 연탄불 꺼졌을 때 석가탄, 번개탄 뭐 이런 노래 90년대 굉장히 유행했는데 여기서는 보존력 물어볼 때 중전탄 뭐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럼 이 특징이 뭐냐? 있죠. 위치 에너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요 세 명만 있으면 보존되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보존 안 되게 하는 방해하는 힘들이 있죠. 나머지 힘들. 뭐 장력, 마찰력 이런 애들. 뭐 심지어 사람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개입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막 변해요.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냐? 비보존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비보존력은 중전탄 빼고 나머지 힘들은 다 잠겨서 비보존력이다. 물론 이제 부력도 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보존력이 개입되는 상황에서는 어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건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지만 네, 우리가 뭐 이제 왜 보존되느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죠? 네, 여기서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 퀴즈 3번. 네, 요거는 이제 요번에 새로 만든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확대를 해도 뭐 별로 확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요렇게 확대를 할까요? 네, 다음 그림에 대해서 이제 질문 답하시오. 1번 사람이 한 일, 중력이 한 일, 알짜임이 한 일, 위치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차례대로 다 써보시오. 아이고 길다. 그러니까 2kg인데 얘를 이제 36ton의 힘으로 이렇게 들어올린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당연히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을 거예요. 중력이 26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5m 올렸다. 이렇게 쭉 이렇게 알겠죠? 뭐 5m 올려서 멈춘 건 아니고 이게 말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5m 올려서 멈췄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0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5m, 그러니까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5m일 때 촥칵 사진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동의 변화량은 뭐 양의 값이겠지, 뭐 그죠? 좀 의미가 다르다. 5m 들어올려서 멈췄냐, 아니면 계속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5m일 때 관찰한 거냐, 좀 다른 얘기다. 적어보세요. 스탑 버튼 누른 다음에 좀 적어보세요.
자, 1번. 사람이 한 일이 얼마예요? 글씨 좀 작게 쓸게요. 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한 일은 30뉴턴 곱하기 5 해서 코사인 0도죠. 네, 그래서 150줄입니다. 그죠? 양의 일이에요.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이 양의 일을 했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운동량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중력이 음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력의 한 일은 얼마예요? 그래비티. 자, 이게 이제 2kg짜리니까 그죠? 그러면 20뉴턴 곱하기 5m 곱하기 코사인 몇 도예요? 180도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00줄인 거예요. 그죠? 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짜임이 한 일이 얼마예요? 알짜임. 알짜임. 알짜임은 이제 30에서 이제 20을 빼니까 10 나오죠. 10. 10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0도니까 플러스 50줄 이렇게. 자, 뭐 이건 사실 당연한 결과예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150이고 플러스 150이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00이니까 합치면 당연히 플러스 50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시오. 네,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시오.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m, g, h 해서 플러스 100줄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구하시오. 네,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이제 2분의 1 mv 제곱인데 지금 나중 속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속도를 먼저 좀 계산을 해봅시다. 나중 속도 계산하려면은 뭐 이거는 천상 운방동공 써야죠. 그죠? 그래서 운방동공에서 가속도는 얼마예요? 가속도는 알짜임 질량 2kg. 그 다음에 알짜임은 이제 30에서 20 뺐으니까 10이죠. 5에요 5. and 등가속 공식 나중 속도니까 3번 찾아요. 3번 V는 루트 EAS 이거 그죠? 그러면은 2 가속도가 5 S가 5 그러면은 50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네. 그죠? 50 미터 퍼 세크.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러므로 네, 운동의 변화는 네, 2분의 1 m 질량은 전부 다 2kg입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약분되니까요. V의 제곱 해서 50줄 증가한 걸로 나네요. 그죠? 플러스 50줄. 그 다음에 6번. 자,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합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플러스 100이고 이제 플러스 50이니까 150 나오죠. 150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차례도 쓰셔. 다 썼죠? 그 다음에 2번 비보존적이 한 일을 한번 이거 조금 올려야겠다. 샥샥샥샥샥샥샥샥. 네. 비보존적이 한 일과 역학적 에너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비보존적이 한 일과 역학적 에너지 관계. 비보존적이 한 일은 여기 150 있죠? 그다음 역학적 에너지는 150이네? 아, 똑같구나. 그죠? 아하. 비보존적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짜임이 한 일과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알짜임이 한 일. 알짜임이 한 일은 아까 여기서 이제 50이었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여기서 50이고. 똑같네, 이것도? 아하. 그럼 알짜는 운동에너지만 변화시킨다.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네. 그죠?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 그죠?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 그 다음에 뭐 있죠? 보존력의 한 일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존력의 한 일과 자, 보존력의 한 일, 이거죠? 마이너스 100. 그죠?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플러스 아니 플러스 100. 그죠?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구나. 그죠? 그럼 보존력의 한 일은
마이너스 델타 U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죠? 요 관계식이 일과 에너지 정리 관계식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거는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한다고요. 그죠? 근데 첫 번째 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과 에너지 정리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뜻이냐? 따라서요.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라는 정리. 알겠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 정리.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수업할 때는 이제 뭐라고 이제 많이 강조를 하냐면 이거 그렇게 외우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비보존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위치 에너지 변화를 일으킨다. 위치 에너지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외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비보존력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 변화, 위치 에너지 변화를 일으킨다. 됐죠? 근엄하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하냐면 비보존력의 한 일과 보존력의 한 일의 합은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킨다. 라고 외우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보존력의 한 일은 마이너스 델타 U랑 같다. 이거는 그냥 보존력의 특징 뭐 이렇게 보존력의 특징 이렇게 보존력의 특징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관계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과 에너지 관계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거 일과 에너지 정리 일과 에너지 관련 공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회정, 이론정 두 가지가 있다. 얘는 그냥 보존력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보존력의 특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따로 뭐 수학적인 증명 없이 이걸로 그냥 식은 다 유도한 걸로 퉁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일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여 물체의 나중 속력을 구해보시오. 자, 일과 에너지 정리. 일과 에너지 정리가 뭐였죠? 아이고 야야야야야. 일과 에너지 정리. 비보존력이 한 일은 운동의 변화와 위치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걸 써가지고 나중 속력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죠. 아까는 어떻게 찾았냐면은 아까는 이제 여기서 운방등공 해가지고 가속도 찾고 그 다음에 등가속 공식 3번에다 집어넣어서 속도 찾고 그다음 다시 운동의지 공식에다가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히 무슨 한마는 귀신처럼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과 에너지 정리로 멋있게 한번 풀어보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누가 비보존력이냐? 물론 이제 자유물체도는 그려놓고 해야겠죠. 이건 상식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30 곱빼기 5 그 다음에 코사인 용도는 2분의 1 m v제곱 더하기 m g h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하시면은 v가 바로 나와요. 어때요? 이게 훨씬 간결하죠. 그래서 뉴턴이 뉴턴의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좀 귀찮아. 왜냐면 운동 방정식에서 가속도 찾고 따라서요. 운동 방정식에서 가속도 찾고 등가속도 공식에서 SVT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 단계잖아. 그러니까 이제 후배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래, 일과 에너지라는 걸 개발해서 그걸로 쓰자. 그럼 이게 훨씬 더 간단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된 거다. 그 다음에 4번 3번 그 다음에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봐라.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는 뭐였냐? 비보존력의 한 일과 보존력의 한 일의 합은 운동이면 변화시킨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는 약간 껄렁껄렁하게 막 이게 막 깡패들처럼 이렇게 비보존력의 한 일은 운동의 변화와 위치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시고 후자는 이제 반대로 범생이 버전으로 모범생처럼 비보존력의 한 일과 보존력의 한 일의 합은 운동이면 변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좀 헷갈리는데 일단 비보존력은 30 곱하기 5 코사인 0도 그 다음에 보존력은 20 곱하기 5 코사인 180은 운동이면 변화시킨다. 2분의 1 m v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똑같이 이제 v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둘 다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엄마야 괜히 수정했다. 문제는
전자가 조금 더 쉬워요. 왜냐? 전자는 뭐를 따지는 거냐면은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후자는 예, 보존력 에너지를 따지니까 그때마다 이제 되게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례적으로 푸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쌤 그러면 이례정하고 이론정하고 이 두 개가 같아야 달래요라는 얘기하는데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존력은 위치 에너지 변화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은 요 자리에다가 위치 에너지 변화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어넣고 우변에 딱 넘기면 얘가 나오는 거지. 됐어요? 둘 다 똑같은 거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누가 사실은 더 이제 근원적인 공식이냐? 그건 당연히 얘지. 왜냐면 얘는 뉴턴 2법칙에서 나온 거니까. 알겠어요? 좀 적어보세요. 이론적은 뉴턴 2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뉴턴 2법칙의 에너지 보존이야. 적어보시고. 그에 반해서 이제 얘는 보존력의 특징을 집어넣어서 이제 만든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뭐가 더 편하냐? 이게 더 편한 거지 뭐. 알겠죠? 그런 얘기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인의 정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36분 됐으니까 잠깐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한번 쭉 좀 풀어봅시다.